제가 이재명 대표 포함 민주당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네. 민주당 의원 아니십니까? 경기도 의원? 의원이긴 합니다. 예. 이건 누가 봐도 처음부터 이화영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부터 이화영이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이었고 이화영을 구속시켜 놓고 수백 아니라 160차례 정도의 소환 통보하고 실제로 100번 정도는 불려나가고 이러면서 어마어마한 압박을 했고 또 하나는 잠깐 뭐 논점을 흐려서 말씀을 드리면 예컨대 그 이화영 부지사의 그 부인인 백정아 씨가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랑 10초 통화한 걸 가지고 사법방해라고 검찰은 그렇게 난리를 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그 이화영과 뭐 김성태 등 쌍방울 관계자들을 동시에 검찰로 소환을 해서 이거는 어느 검사실로 소환했는지 자료로 보면 바로 나올 겁니다. 박성용 검사가 소환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같은 날 이화영도 소환하고 김성태도 소환하고 방효초도 소환했으면 1313호에서 박상용 검사실이 있는데 소환을 했다고 하면 같은 검사실에서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의도했을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소환을 해서 사건을 조작해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백정아 씨의 표현에 따르면 정말 뭐 사막 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다. 누구나 도와주지 않고 라는 거래요. 그러면 이렇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잡아놓기 위해서 이화영에게 모든 총공세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이화영에 대한 그 어떠한 도움도 주지 않았다라는 게 백정아 씨의 토로고 저는 그 토로가 허무맹랑하지는 않다. 이화영 입장에서는 충분히 서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있고 이게 이화영이 서운하냐 서운하지 않냐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요즘 뭐 영화 나온 서울의 봄처럼 사실상 이거는 검찰이 이재명을 잡아놓고 이걸 통해서 민주당을 무력화시키고 검찰에 의한 정부를 장기화시키기 위한 큰 플랜이 아니었냐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화영을 그냥 사실상 버려놨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민주당이 욕을 먹어도 한참 먹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례 하나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공작을 했냐면 다른 이 사건 외의 사건을 말씀드리면 이화영이 모 건설업자의 그 별장을 빌려서 대선 기간에 거기서 인터넷 캠프를 뭐 했다. 선거 캠프 차려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내용의 수사까지 했어요. 이건 사실상 드루킹 사건이잖아요. 이거를 이 사건을 만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이화영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민주당이 선거 조작을 했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는 그 선거 기간에 해당 건물에 인터넷 가입이 돼 있는 이력이 없으니, 그러니까 그 대선이 끝나고 나서 인터넷에 처음 가입했거든요. 그 건물은. 이 자료가 나타나고 나니까 유야무야 검찰은 그냥 꼬리 내리고 그 다음엔 다른 또 사건 들고 와서 이왕 압박하고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사실상 이거는 민주당을 잡아먹겠다. 라는 의혹을 숨기지 않고 밝히면서 이화영을 압박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이화영 입장에서 충분히 서운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그 탄핵 청원을 하는 과정에서 탄핵 청원이 국민 탄핵 청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원 소개를 받아서 탄핵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서명을 받아서 청원인들을 모아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의원 소개로 가는 거고 권인수 의원이 함께 해주신 거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상당히 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선뜻 함께 해주려고 하는 의원들이 찾기 어려워서
어려움을 좀 겪고 그러다가 권인수 의원이 이제 손을 내밀어주셔서 하게 된 건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좀 너무 소극적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서 다 청원이 됐으니 청원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는 그래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충을 하면 이것은 단지 전 민주당 의원이자 전 민주당 경기도 부지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개인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1년 동안 자유를 박탈당한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압박하고 자신의 양심을 저버리게 해서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한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한 사건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사건이고 앞으로 반복돼서도 안 되고 검사는 결코 정치적인 당파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검사들은 특정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서 민주당이라는 당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검사는 더 이상 검사일 수 없고 그냥 범죄자입니다. 국회가 이 진실을 꼭 밝혀주시길 요청합니다. 네. 사실 오늘 그 두 변호사님 모셔서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함께 이 말씀을 좀 듣고 있는데 사실은 내용 자체가 오래된 일이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쭉 팔로우하지 않은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다 하실 수 있지만 머리에 분명하게 남는 사실 하나는 이재명 대북송금 쌍방울 대북송금 800만 달러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진실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귀착이 될지 굉장히 궁금했었는데 처음부터 기획이 됐었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두 변호사님께서 갖고 계시는 것이고 급기야 검사 탄핵까지 가는 상황에 이르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받아서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탄핵 청원에 나서는 의원들이 없어서 권인수 의원님이 손을 잡아주셔서 그나마 권인수 의원과 함께 이거를 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이 이 사건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세게 싸울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변호사님? 참. 뭐 이제는 움직이지 않으실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아니 근데 당 대표 이재명 대표라고 하면 막 엄청 세게 역할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다들? 근데 꼭 정작 이 중요한 사건과 관련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다. 이건 저 또한 또 되게 다들 친명임을 자인하는 의원님들이 많으신데 그 많은 친명 의원님들은 다 어디로 가신 건지 전 그것도 좀 납득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든 이 사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핵심적으로는 지금 이 재판도 공전 중입니다. 물론 재판부 기피 신청은 하셨어요. 그럼 이 재판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 김광민 변호사님. 예. 우선 제가 지난번에 출연하고 나서 좀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을 했는데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거는 이 재판부에서는 재판을 못 받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든 기피 신청의 핵심은 우리는 당신을 신뢰할 수 없으니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방송에 와서 그 내용을 얘기했더니 보수 종편에서 뭐 변호인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속내 밝혀 뭐 재판부는 반드시 바꾸겠다. 그 유튜브가 여기입니다. 기피 신청이라는 것이 재판부를 바꿔달라는 얘기인데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얘기했더니 속내를 밝혔다, 뭐 속내가 드러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런 당황스러운 일들이 발생했다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저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김현철 변호사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됐잖아요. 발부됐고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될 그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사유 중에 하나는 범죄가 상당히 소명됐다라는 것이 사유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기네 재판부가 스스로 공소장을 변경한 거예요. 변경한 거면 그 3차 구속영장에서 말한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라는 것을 자신 스스로 뒤집은 거잖아요, 재판부가. 이런 재판부한테 어떻게 재판을 받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는 대법원에서 저희의 항고를 그 기피 신청을
어떻게 판단해 줄지 모르겠지만 네.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이제 그 탄핵 청원 는 것, 네. 이 부분도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한다고 하면 네. 저희의 기피 신청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네. 아주 조금 기대해 봅니다. 예. 아니, 재판부에 증거를 제출했는데 성숙되지 않은 의견이라고 하면서 공판 기록을 다시 보고 와라라고 하면 어렵죠. 여기서 예. 변호인에 대한 많이 모욕이고, 어렵죠. 예. 변호인에 대한 모욕이다. 예. 이제 보충을 하면 예.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모르시니까 네. 이제 조금만 자세히 설명드리면 네. 증거인멸 교사 사건을 이후로 3차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네. 그 사건의 내용은 이거입니다. 2021년 10월 19일에 예. 10월 19일에 그 이화영 부지사가 TV조선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맞아요. 예. 법인카드 쌍방울의 법인카드가 이화영에게 지급되고 그 자료가 네. 쌍방울 내부에 보관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이화영 부지사는 자신에게 그 법인카드가 지급된 적이 없었고 네.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자료가 쌍방울에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네. 무슨 일이냐 하고 박용철 사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그리고 박용철 사장이 일사불란하게 네. 직원들한테 네. 전화를 해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는 것이 네. 그 사건의 내용입니다. 네. 그런데 10월 그 중순경에 네. 그 김성태가 법정에 나와서 네. 이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서 박용철은 모른다라고 진술합니다. 예.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19일 날 이화영이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해서 하드디스크가 교체됐다라고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하드디스크를 주문한 날짜가 10월 12일인 자료가 맞아요. 수사 예. 기록이 있었어요. 예. 결국은 이 공소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부가 과연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재판부인가? 네. 그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이 저희의 의견이고 네. 그래서 교체해달라는 것입니다. 네.